이번 작품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다. 비추 뽑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정도의 디테일은요, 웬만한 감독이면 다 해요. B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라이너입니다. 영화 한 편을 놓고요, 피가 철철 흐르도록 치열하게 토론을 펼치는 라이너의 강추비추. 자, 오늘은요, 아주 거대한 분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유튜버로도 시작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유튜버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분을 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영화평론가 전찬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전찬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아닙니다. 전찬일 평론가님이 크리에이티버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크리에이티버라는 표현이 이게 시청자분들에게는 되게 새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네. 이 크리에이티브는 이제 보통 명사지만 제가 먼저 쓰면은 이제 마치 고유명사처럼 네네. 전찬일 앞에 늘 크리에이티버 전찬일이 따라가게 될 텐데 그걸 네. 노린 거죠. 크리에이티버 전찬일 평론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조커 편 한번 보셨습니까? 네, 라이너가 보내줘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는구나. 감을 그래서 좀 잡으셨겠네요. 네네, 감을 잡았는데 뭐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강력한 적수를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작품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영화의 비추를 뽑는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오늘 강추비추에서 다룰 영화가 바로 봉준호 감독의 마더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뽑을지 모르지만 비추 뽑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더를요? 네. 네. 제가 작년에 이제 봉준호 장르가 된 감독이라는 책을 네, 냈잖아요. 책도 쓰셨잖아요. 근데 봉준호 감독 장편 7편의 순위를 매겨보면요. 네. 저는 마더가 그 하위에 있어요. 마더가요? 네, 1위부터 그러니까 7위까지 뽑으면 저는 5위 정도의 마더를 뽑습니다. 약간 중간 밑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2위나 3, 4위면은 좀 괴로울 텐데 5위이기 때문에 비추는 제가 걸리는 게 라이너한테는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추를 뽑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은 바람직한 거는 제가 강추를 뽑고, 그렇죠. 이 비추를 뽑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한 그림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자, 선생님, 이제 우리가 과다 출혈을 해야 되는 시간이 그렇습니까? 왔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먼저 뽑으시겠습니까? 뭐 제가 손님이니까 네. A 이상 먼저 뽑는 게 더 편하겠죠. 예, 먼저 뽑겠습니다. 뽑아주시죠, 그냥 뽑으면 그러면. 되죠. 아, 아니면 싹 보고 강추를 먼저 뽑으시죠. 선생님, 이거 뽑은 다음에 네. 이게 절 보여주시고, 네. 그 다음. 자, 뽑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뽑습니다. 과연 어떤 게 뽑힐까요? 전찬일 평론가님의 선택은 강추냐 비추냐? 비추냐 오! 와우! 오! 해냈어요! 제가 해냈습니다. 저는 뭐 사실 뭘 뽑아도 상관없지만 라이너 생각하니까 네. 제가 비추를 뽑아야 된다고 계속 간절히 바람 뽑았습니다. 야, 본 감독님, 네. 저는 살았습니다. 삶은요, 바라는 것,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정말 생각대로 된다는 말씀, 그리고 3살 위 형님의 그런 넉넉한 그런 넉넉한 마음속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저는 강추를, 전찬일 평론가님은 비추를 뽑았습니다. 라이너의 강추 비추 세 번째 편인데요. 봉준호 감독의 마더편. 오늘은 정말 제가 너무나 마음이 편합니다. 사실 이 봉준호라는 감독 자체가 장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이제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 또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술성, 대중성 뭐 빠지는 게 없는 그런 감독인데요. 이 마더라는 영화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 마더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동네 사람들이 서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약재상이라고 하죠. 이런 그 한약 같은 데 들어가는 약재를 파는 그 약재상 집의 아들이 이제 도준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원빈 씨가 연기를 했어요. 조금 말도 좀 어눌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모자란 그런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혜자 씨가 이제 도준의 엄마, 마더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답게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갑니다. 바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건데요. 마을에서 어느 날 문하정이라는 여자 고등학생이 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경찰은 그 용의자로 도준이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더는 도준이의 이런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진범을 찾아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힘없는 엄마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영화가 바로 봉준호 감독의 마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네. 우리가 대결을 펼칠 시간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선생님보다 훨씬 3살이나 어리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들어가시고. 이거는 뭐 스포일러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네. 어차피 네. 이 BTV를 통해서 네네. 월정의 오션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먼저 왜 이 작품을 강추해야 되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는 일단 재밌어요. 저는 이 부분은 무조건 먹고 들어간다고 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왜 다른 감독님의 영화들에 비해서 늘 높은 평가를 받고 언제나 대중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냐면 재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마더는 어떻게 보면 봉준호 감독이 지금까지 선택한 모든 주제 중에서 제일 민감해요. 네. 근데 그 어두운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초반이 좀 어렵더라도 재밌다. 이거는 아주 강력한 추천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이 영화를 굳이 뭐 비추할 수 있다. 아니 재밌는데요? 사실 선생님 왜냐면 재밌으면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강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또 비추할 수 있는 요인도 많다. 네네. 게 이제 제 입장인데 봉준호 감독 영화의 재미야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네. 그런데 이 마더는 재미로 이렇게 풀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무겁고 이 영화가 이제 흥행에서도 300만이 좀 안 됐는데 네네. 다른 감독들한테 300은 아주 큰 성공이지만 봉준호 감독한테 300은 실패죠. 그죠? 바로 전작인 그렇죠. 전작인 그 괴물이 1,300만을 넘었다라는 거를 감안하면 300이 안 됐다라는 건 그렇죠. 참사죠, 참사. 그러면은 괴물을 1,300이 갔는데 마더가 300이 안 됐다라는 건 관객들이 원하는 재미를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라는 바로 그 좀 증거가 어려울 있겠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그 봉준호 감독의 특기가 디테일이잖아요. 디테일이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다른 봉준호 영화들보다 훨씬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러운 대목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이거는 이제 또 네네네. 제가 봉준호 감독님의 열성 팬으로서 네네네. 이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 나중 폰테일을. 봉 감독 영화를 제가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요. 네네네. 그 봉 감독이 이제 사회학과 출신이라는 것과 그 연관이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뭐냐면 늘 개인의 삶은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사회적 개인과 사회가 인간이니까요. 같이 가야 된다. 네네. 그런데요, 많은 영화, 많은 그 텍스트들이 실제로 개인의 삶에 천착하다 보면 사회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어떤 구조 네네네.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그 사회성이 상대적으로 제일 빈약한 영화가 또 마더이기도 하고요. 호호. 그 다음에 저는 그 영화의 개인성과 사회성이 결합되면서 영화의 확산성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 봉준호 영화는 기본적으로 개인에서 사회를 확산해 나가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출발점이 마더구 김혜자 씨잖아요. 네. 영화는 지나치게 수렴되면서 집중되는 게 저는 봉준호 그 영화 세계의 전체에서 볼 때는 조금 어긋나는 영화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 디테일 네. 저는 요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뭐 이게 저희가 비추를 한다고는 하지만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에서 비추인 네. 거지. 그렇죠. 사실 마더 자체는 네네. 굉장히 훌륭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디테일 부분 저는 디테일이 아주 살아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촬영에서 클로즈업을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네. 혹은 사람의 그 정면샷을 따는 부분, 어떤 소품의 이런 활용들. 특히 저는 진태가 마더가 집에 들어왔을 때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저는 아주 디테일은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생님은 어떤 면에서
이 마더의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비추를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드린 정도의 디테일은요. 네. 사실은 봉준호 아니어도 아, 웬만한 감독이면 다 해요. 물론 전체적인 톤의 매너는 역시 봉준호다. 그런데 이제 비추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디테일에서는 그 봉준호스러움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두 번째로 네. 강추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배우들의 연기 부분. 저는 김혜자 선생님의 이 연기는 너무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빈 씨도 사실은 저는 원빈의 연기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원빈은 정말 잘생겼지만 연기는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가 네. 마더를 보고서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구나.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이 방송용 아니죠? 평상시에 그 좀 멘트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발연기 아니었어요? 원빈 씨 최고죠. 원빈의 마더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 좀 불행하지만 원빈은 아저씨로 지금 개점 휴업 상태인 아주 훌륭한 배우인데 개점 휴업 상태인 개점 휴업 상태죠. 훌륭한 배우라니요. 아니 훌륭한 배우인데 개점 휴업 상태 맞습니다. 네네. 왜냐면 이 친구가 그만큼 그 작품 선정에 까다롭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배우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매니지먼트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출연해서는 안 되는 영화에 마구 출연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배우분들이 진짜 필모, 이 좋은 네. 배우라는 건 연기를 잘하는 것도 그럼요. 있지만 그 영화를 보는 눈,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10년 이상을 쉰 거예요. 다른 배우였으면 되는 대로 막 출연했을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 자제력. 마더에서 원빈의 연기는요. 네. 미안하지만요. 추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거기서 최고 연기는 김혜자 선생도 아니고요. 네. 저는 진구. 진태 저는 역할에. 진구가 최고였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영화는 오히려 진구를 위한 영화 아닌가. 또 이제 김혜자 선생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김혜자 선생의 연기가 너무 감독이 그냥 애정을 강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연기가 가렸다라 그랬더니 봉 감독이 좀 기분 엄청 언짢으면서 가렸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또 반박하더라고요. 네, 저도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구가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또 강추 포인트 여러 가지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어떤 세계가 이 작품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 이제 흔히 봉준호의 영화를 얘기할 때 삑사리를 얘기를 하죠. 마더에서는 도준이가 날라차기를 하다가 네. 삑사리가 납니다. 이런 어떤 삑사리 같은 봉준호 세계의 중요한 포인트들. 왜 이런 삑사리가 봉준호 영화에서는 중요할까를 생각을 했어요. 봉준호 감독이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계획대로 될 수 없는 삶. 저는 그게 기생충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생충에서 이제 송강호 씨가 너는 다 계획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계획이 가장 나은 계획이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게 뭐냐면 이런 서민들이나 우리들의 삶은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 그게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봉준호 감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회에 대한 그림,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 정말 뛰어난 작품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면서 또 뭐 다 제가 이제 반론을 필 수 있는데 이제 삑사리는 제가 볼 때 뭐 봉준호 감독의 두드러진 특징인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다른 감독이 그런 삑사리를 쓰면 네네. 이거를 별로 그냥 언급 안 하고 아, 넘어가는데 꿈보다 해몽이다. 그 봉준호 감독이 삑사리 아니, 치면 역시 봉준호. 아니 해몽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 제가 볼 때 사실 그 영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완급 조절이고 완급 조절에서 이 봉준호 감독은 세계적인 거 맞습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봉준호만 그러니까 저는 그 독보성을 강조했을 때 이런 삑사리는 우리가 뭐 코믹 연기라든지 뭐 이렇게 좀 완급해서 이렇게 느슨하게 쉬어가는 영화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다 삑사리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봉준호의 그 삑사리는 분명히 중요한 덕목인 건 맞는데 이제는 봉준호만의 것으로 이제 말할 수 없는 정도가 돼서 너무 흔해져서 이제는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앞으로 삑사리를 연출하는데 앞으로 좀 더 애를 먹지 않을까. 봉준호 감독의 마더 또 추천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를 네.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진지한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모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광고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더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어머니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봉준호 감독은 이 마더라는 영화에서 어머니의 이미지를, 그리고 모자 관계의 이미지, 이런 전통적인 관계를 정말 해체해버렸다. 혹은 그 내면의 아주 깊은 음습한 곳을 꺼내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봉준호 감독뿐이다. 봉준호가 아니고서는 누가 이런 걸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봉준호 감독의 어떻게 보면 세계관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성적인 세계관. 세계 전체에 성욕이 들끓고 있어요. 진태랑 도준이랑 나누는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영화가 좀 근친상간 같은 뉘앙스를 살짝 풍겨요. 너 여자랑 잡았어? 나 여자랑 잤어. 여자 누구? 엄마. 뭔가 애매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거든요. 특히 이 영화에 많은 명장면들이 있지만 최대의 명장면은 정말 엔딩의 그 관광버스 씬. 그 버스 안에서 추는 춤, 그리고 마더가 초반에 추는 춤. 이 춤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나를 벗어던진다 라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마더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엔딩에 이르기까지 저는 너무나도 훌륭했던 작품이고, 그래서 마더를 저는 너무너무 강추한다. 마더 꼭 보세요, 여러분.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그 가장 큰 문제는 도입부와 결말부의 강렬함에 비해서 네. 그 과정이 상대적으로 좀 강렬하지 않다. 저는 해석에 열려 있음을 굉장히 중시하는 평론가입니다. 그런데 도준이 갖고 있는 그 욕망과 그거를 구체적으로 엄마랑 연결시키는 거는요. 이른바 그 과잉 해석이라고 하는 선생님, 대표적인 과잉 해석. 많은 해석이 그렇게 네네.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뭐 정답, 오답 이런 걸 떠나서 과잉이다. 그거는 과잉 해석이고요. 그렇게 가게 되면 이 영화는 싸구려 영화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봉준호 감독이 그게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봉준호 감독은 그거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네. 봉 감독도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에 뭐 동의한 정도죠. 본인이 예를 들면은 뭐 의도하거나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텍스트라는 거는 아무리 길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을 때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다수일 경우는 이제 보편성을 획득하지만 소수일 때는 그냥 묻히는 건데 봉 감독도 그런 식의 그 독해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건 바이 건으로 제가 그냥 비추견을 했는데 네네. 제가 별도로 그냥 조금 네네네. 한두 가지만 더 하면은 이 마더를 보면요. 쌀떡소녀 이런 표현들이 너무 쉽게 나오는데 쌀떡소녀 모르시나? 쌀 받고 떡 쓴다. 그지? 쌀떡.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조심했어야 된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네네네네. 어떤 그 네네. 배려하지 않는 표현들이 그런 이제 것들이 봉준호 감독 조금 더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써야 된다. 네네. 전창희 평론가님께서 네네. 좀 많이 좀 불편하셨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준호 감독의 마더 강추비추 진행을 해봤는데요. 선생님 오늘 해보신 게 어떠셨어요? 좀 더 자주 불러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아주 재밌네요. 저도 선생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또 마더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섭지는 않고 몰입감이 아주 높으면서도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영화가 저는 마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추 비추 들으시고 전창희 선생님과 저의 의견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게 더 지지할 만한 의견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마더 아직 못 보신 분들, 네 맞습니다. 대 SK죠. SK 브로드밴드 BTV 월정액 오션에서 마더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라이너의 강추 비추, 여러분 다음에 또 강추 비추로 만나고 싶은 영화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희 평론가님과 라이너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